나는 일제시대에 25년을 사는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다. 나라다운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인문학이 뿌리가 되고 자연과학이 올라가서 가지가 되고 AI가 열매를 취급하게 되니까 다 여기만 집중되는 거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뿌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죠. 그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하게 되면 인간이 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계과학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네, 한 시대를 사는 개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유를 나눌 때 그것은 시대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금년 초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연도 하고 2, 3주일 전부터는 이제는 원고 쓰는 것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되고 다시 한번 젊어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다행이고 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기네스북 공식 인증,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 저자이십니다. 저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올해로 107세를 맞아서 또 이렇게 새로운 책을 내셨잖아요. 이렇게 신간을 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104세에 나온 책이 세계적으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저술이 됐다 해서 좀 나는 늦게 알았고 한 2주일 전인가 미국에 있는 내 딸이 전화를 걸었는데 요새 미국에서는 내 책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영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나 혼자 생각에 100세 넘도록 살길 잘했다. 또 101살에는 또 내가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도 되고요. 그렇게 좀 만족하다고 할까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진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해외에서도 교수님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년이 지나서도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이어가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다들 너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비결은 나도 모르는데요. 50이 되면서 난 늙은 줄 알았어요. 밖에서 90 넘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도 끝내겠다고 했는데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다가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끝내고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예술 분야에 좀 옛날에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끝나질 않아요. 일이 자꾸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마 90세쯤까지는 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95세 되니까 몸은 늙고 정신적으로 늙지 않고 97세에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활동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우리 신문사에서 발표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와. 그래서 100세까지는 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00세 넘으려고는 생각 못하고요. 그랬더니 99세쯤 됐을 때 또 관람을 써달라고 그래서 어. 100세를 넘기고 나니까요. 네. 일은 여전히 좀 생겼어요. 좀 더 일할 수 있을까. 110세까지는 일했으면 좋긴 하거든요. 나는 그럼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일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런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방금 사람은 일하기 위해 네.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 중에서는 일에서 의미를 못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게 되면 건강을 많이 걱정하는데요. 네.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 걱정할 바에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해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일을 아. 사랑하는데 그럼 그 일은 왜 하느냐?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장년기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 네. 80 넘고 90이 넘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 일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일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지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받는 인사가 뭐인 거 아니 선생님 오래 사세요. 우리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서 좀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죠. 예. 아, 그 교수님은 정말 끝까지 계속 일을 놓지 않으실 거네요.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 책의 제목이 AI 시대의 인문학은 무엇인가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7세 철학자가 생각하는 AI란 또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그 좀 설명을 해야겠는데 내가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하게 되면 왜 자꾸 서양 문제를 취급하지 한국이나 동양 뭐 그런 얘기는 왜 적게 하시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상당히 큰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500년 전부터 근대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인도는 근대 사회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에 붙잡혔다 걸로 끝내었고요. 중국 사상도 뭐 인구하니 근대가 없어요. 또 공산주의가 되면서는 근대만 없어진 게 아니고 현대와 고전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만이 중세까지 다 함께 살아고 근대화가 됐어요. 그 근대화되는 것이 이제 세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서양 학문을 했으니까 이제 서양 역사만 얘기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대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서양 역사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인문학도 그런데요. 오래전에 상고시대에는 사실 인문학이 없었어요. 종교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예술은 언제나 좀 있었어요. 근데 문자 없는 예술, 그림이라든지 피라미드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문자가 있은 다음부터 인문학이 돼요. 그래 예술 뭐 종교 이런 건 있다가 문자화하게 되는 사상 취급할 때 그때 이제 인문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좀 짧게 우리 삶의 이제 연장 보면 2500, 600년 전부터는 인문학이 생겼다. 그리고 거의 1500년까지는 인문학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사람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래 살다가 사회과학이 발달된 것은 이제 정치, 경제 문제가 커지면서 또 인구가 늘고 국가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경제가 되면서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이 더 커졌어요. 우리 연세대학이나 다른 대학도 보게 되면 문과대학은 좁고요. 자연과학이 더 커지고 AI가 나오건 공업과학, 공대화지. 이게 점점 더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쭉 가지다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생기가 지금 AI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AI 문제를 모르면 이제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과도 인기가 없고요. 필요하기는 더 필요한데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철학과 교수들이 제일 걱정인 거 아니 이전 철학 공부하면 취직할 데도 없는데. 교수님, 근데 이 AI 기술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문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인문학이 뿌리가 되고 사회과학이 이제 줄기가 되고 자연과학이 올라가서 가지가 되고 열매는 지금 기계공학으로 나왔어요. AI가 열매를 취급하게 되니까 다 여기만 집중되는 거죠. 지금도 뿌리가 영양을 끌어올려 주어서 나무가 살잖아요. 네. 근데 뿌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죠. 기계과학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뿌리가 없으니까 다 무너진다. 그러면 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AI가 필요하긴 한데 거기만 빠지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 하면 그렇게 위험한가 그런데 나 같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원자력 우리 지금 이제 원자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핵폭탄. 원자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전쟁 무기를 만들게 되면 인류는 불행해지거든요. 그걸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인류에게 희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니까요. 그걸 조정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다른 건 없고요. 역시 건전한 인문학을 가지고 네. 조정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AI를 올바로 이용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희망으로 안겨주려고 하면 인문학이 필요하다. AI와 사회과학까지도 그 뿌리는 인문학이니까 뿌리가 마르거나 생명을 잃게 되면 AI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원자가 핵무기가 되면 인류가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좀 크게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좀 위험하단 말이죠. 네. 우리 역사의 한 그 불행한 암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교수님, 근데 인문학이나 철학이라는 게 꼭 대학 강의실에서 공부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철학 공부를 안 해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철학 교수로 오래 있었으니까 솔직히 장단점 좀 고백해야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 철학과 교수님들이 서양 사상을 이끌어온 그 유명한 철학자 한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소개하는 걸로 쭉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우물에 빠진다고요. 내가 일본 대학 공부를 했는데 철학과 했는데 일본 철학 교수를 가만 보면 칸트 연구하다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헤겔 연구하다가는 너무 사상과 철학이 크니까 그 넘어서질 못하거든요. 나도 이제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철학은 열심히 강의하고 그랬는데 사회 나오면 칸트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헤겔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사상사가 그걸 가지고 산다고 보지만은 사회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철학에다가 예술도 들어가고 특별히 문학이 들어가고요. 문학은 예술보다 더 큰 사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사상도 들어오고 역사도 들어오고 철학과 교수들이 문학도 알고 예술도 알고 나면 네. 철학이 인문학이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좀 작고 인문학은 문학이라든지 역사를 다 포함하니까 더 네. 커지고 모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뿌리를 제공하고 네. 방향을 제공하는 거. 뿌리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나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꿈은 뿌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겠는데 좀 더 오래 살면 나도 한 10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후배들이 이제 잘해주겠죠. 교수님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에서는 간디 자서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인생에 간디 책이 끼친 영향은 어떤 건가요? 내가 제일 일찍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하나는 톨스토이고요. 아, 하나는 톨스토이. 간디인데 그 간디 전기일 때에 아주 제일 강하게 한 거에 민구안이 거짓과 폭력은 악이다. 거짓과 폭력은 네. 악이다. 그러니까 진실을 버리고 정직을 버리고 거짓으로 살게 되면
인륜망한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건 꼭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무관이 폭력은 죄악이다. 폭력의 제일 마지막이 전쟁이거든요. 네. 전쟁은 누가 무슨 조건으로 일으키든지 전쟁은 죄악이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디 정신과 기독교 사상이 꼭 같았다 하는 건 내가 좀 철들어서 느꼈거든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는 거, 모든 폭력을 배제하는 거, 자유를 가지고 양심적 판단을 내려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 과거를 버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하고 그 이제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인문학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희망의 학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책은 편집하는 사람들이 가연 내용을 이제 다 종합해 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보고 마지막 결론 문구안이 나는 지금까지 인문학을 모르면서도 그 계통으로 살았기 때문에 100세가 넘도록 날 지켰다. 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그 만들어준 그것이 인간과 사상인데 그 길을 좀 암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그랬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예.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네. 읽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학교에서 네. 시인 윤동주와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네. 이 책에 쓰셔서 깜짝 네. 놀랐거든요.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요. 좀 철들었어요. 그 다음엔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이 있었고요. 선배 가운데 황순원 작가 대표적인 소설가죠. 네. 또 나보다 좀 후배 홍차이라고 있었는데 소아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홍차이 박사도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하면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린 애기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나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 애들 좀 많이 살려주고 싶다.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홍상이도 꿈이 있고 윤동주도 그때는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시인이 되고요. 황순원 작가도 지금 남양주에 기념관이 생기고 그럴 정도로 이제 했는데 난 뭐 하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때 네. 이제 학교를 떠나서 도서관에 한 1년 다니면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때 철학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꼭 해야겠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친 내가 철학서 읽어서 내용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네. 철학사도 있고 철학 개념도 있고 윤리학도 읽으니까요. 아 이거 철학 공부는 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면 어떡하느냐. 교육계에서 좀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윤동주라는 친구들하고 어깨를 같이 해서 60, 70이 돼도 나도 이만큼 살았다는 보여주고 싶은 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도선 안차호 선생님이 효자문 형무소에 계시다가 네. 건강이 나쁘니까 고향에 와 쉬셨어요. 근데 그 고향이 우리 고향하고 가까워요. 그해 네. 10월에 우리 고향에 오셨어요.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 동네 어른들한테 당신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약한 몸이지만은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이제 일요일이 되니까요. 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건강 좋지 못하신데도 우리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좀 길게 해 주셨어요. 2차례 강연도 듣고 설교 듣고 나니까 아 작은 도산이 돼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산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무엇인가 하고 가만 보면 기독교 정신과 인문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
나라를 위한 기독교, 민족을 위한 기독교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애국심을 그분한테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애국심 가지자 하는 얘기할 때 그럼 너는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내가 좀 대답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일제시대에 25년을 사는 동안에 나라 없이 살았다. 2년 동안 공산치하에서 살면서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 내게 주어진 과제는 뭔가? 나라다운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나라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다. 예. 네. 그거에 날 키워줬는데 안 할 수가 없다. 그걸 애국심이다 보게 되면 나도 좀 초반 생각이면 애국심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도 넓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옆에 나라가 불행해져야겠다. 그건 난 생각지 않는다. 또 내 나라가 뒤떨어졌으니까 더 잘 사는 나라를 볼 때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 하는 선의의 경쟁은 있지만은 저 나라가 못 살아야 우리가 잘 살겠다. 난 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민구 안에 내 국심은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휴머니즘이 네. 인문학이다. 교수님의 영상에 보면은 댓글이 이 시대의 참 어른이시다. 어른이라는 단어로 교수님을 많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회에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자. 꽃 같은 일 하면서도 내가 하면 백이고 너희가 하면 흑이다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데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투쟁과 싸움밖에 남지 않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민구안이 이성은 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흑백 논리로 해서 같은 일 해서도 내가 한 건 옳고 너가 한 건 틀렸다. 그거 버리자 말. 그런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었다 하는 게 민구안이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생겨나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교수님께서 만약에 20대, 3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바꾸고 싶은 게 있으세요? 혹시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거나. 20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일제시대니까요. 그 억압 속에서 공산치하에서 2년 동안은 더 힘들고 그러니까 20대는 그 나를 지켜야겠다. 의무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 나를 못 찾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지금 20대는 이젠 그와 반대로 다 자유롭고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좀 꿈을 가지고 우리 시대보다도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고 역사의식, 세계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후배들에게 대한 생각이 좀 간절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AI하고도 연결될 문제인데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니까 사랑이 있는 교육이 사회를 바꾼다. 그래서 내가 교육에 몸담기 시작할 때부터 중학교의 교사가 20대 후반부터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는 게 뭔가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는 거다. 내가 나를 키우는 것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도, 정치나 경제하는 것도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키워간다. 사랑의 나무를 키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공학이 암만 발달돼도 걱정이 없고요.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지혜를 인생에
자양분으로 삼아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